오늘은 이제 8월 29일 9번째 주 수업이고요. 윈도우 10에 관한 내용을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 겁니다. 윈도우 7이 이제 내년 1월 달인가에 2020년 1월부로 이제 윈도우 7에 대한 보안 업데이트 서비스를 종료한다고 합니다. 들어보셨어요? 예. 인터넷상에서 윈도우 7 종료라고 쓰면 종료 이렇게 윈도우 7 종료 보안 업데이트 여기 나와 있네. 그렇죠? 1월 14일부로 종료한다고 써 있네요. 치사하게 이것들이. 예. 링크를 하나 복사를 해서 여기다 놓으면은 윈도우 7 지원이 2020년 1월 14일부로 종료됩니다 라고 써 있잖아요. 뭐가 종료가 되는지는 알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예. 뭐가 보안 서비스 2009년에 윈도우 7이 출시됐어요. 10년간 썼던 거죠. 10년 넘게 지금 쓰고 있는데 딱 이제 10년이 돼가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10년이 지나고 나서는 더 이상 업데이트를 못하게 하는 게 아니라 안 해준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 자물통이 고장나면 자물통을 수리해서 써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거를 일치 안 해준다는 거죠. 집주인이. 웃기는 게 난 이거 프롬 돈 주고 산 거잖아. 컴퓨터 살 때 깔려 있던 거고 뭐 야매로 깔았던 어떻게든지 간에 정상적으로 산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왜 서비스를 안 해주는지는 모르겠어요. 그것 때문에 싸움이 많이 나는데 윈도우 XP도 어차피 서비스는 종료가 됐고요. 윈도우 7도 종료가 되고요. 그러면 지원이 종료되면 어떻게 되나요? 라고 하는 문제가 생기는데 보안 업데이트만 안 되는 거지 윈도우 7은 계속 돌아가요. 평생. 근데 이게 한 30년 쓰고 나면 작동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무조건 쓰는 건 아니더라고. 근데 30년씩 쓰는 사람은 없겠지만 윈도우 7은 너무나도 대중적으로 인기를 많이 받았어요. 윈도우 7이 나오고 윈도우 XP 나오고 그 이후에 이제 뭐 윈도우 8도 나오고 했는데 윈도우 8은 중간에 사라져 버렸잖아요. 잘못 만들어서. 윈도우 7이 계속해서 나온 거죠. 그러다가 윈도우 10이 나오긴 나왔는데 업그레이드 하려면 돈을 들여야 돼요.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프로그램에 들어가서 보조 프로그램에 들어가서 아니다. 저 위에 있다. 윈도우즈 업데이트. 여기 윈도우즈 업데이트 여기 들어가시면 이렇게 뭐 업데이트 하라는 내용이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업데이트 할 내용이 여기 있는 거예요. 지금요. 그럼 이 업데이트가 이제 내년 1월 14일까지 가면은 더 이상 업데이트를 안 해준다는 얘기죠. 그 전에 다 받아놔야 돼.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방범창에 구멍이 뻥 났어요. 그럼 어떻게 된다? 도둑놈이 들어올 수 있다는 얘기죠. 집주인이 수리를 안 해주겠다 이런 얘기지. 그러면 내가 그걸 고칠 줄 알아야 되는데 고칠 수가 없으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윈도우 10을 갈아타라 이런 얘기가 되겠지. 공갈하는 협박으로. 어차피 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해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윈도우 10으로 바꾸면 업그레이드 하는 것도 좋고요. 처음 사용자로 처음부터 다시 설치하면 좋아요. 업그레이드는 뭡니까? 윈도우 7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거기서 사용하던 윈도우 7 뭐 엑셀 파워포인트 설치한 거 그대로 사용하면서 윈도우 10으로 바뀌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윈도우에 문제가 생겨서 다시 설치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윈도우 7을 깔고 윈도우 10으로 업그레이드 또 하셔야 돼요. 그렇게 매번. 지금은 윈도우 7이 있으니까 여기서 해서 윈도우 10으로 갈아타면 되는데 업그레이드를 하면 되는데 다음에 컴퓨터가 뻑이 난다든지 하면 윈도우를 다시 설치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업그레이드용은 안 돼요. 재설치가 안 돼. 윈도우 7을 다시 설치하고 윈도우 7에서 다시 윈도우 10으로 업그레이드를 해야죠. 불편하죠. 그렇죠. 가격은 저렴해요. 대신에
아니면 처음 사용자용. 처음부터 윈도우 10으로 쓸 수 있게끔 하는 거. 무료로 업그레이드 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2016년 7월 29일에 종료가 됐어요. 그러니까 돈 주고 사야 돼. 근데 처음에 무료 업그레이드 하는 거 기억나실 겁니다. 이때 업그레이드 한 사람들이요, 거의 대다수가 싫어했었어요. 너무 불편하다고.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좋아지는 바람에 지금은 윈도우 10을 쓰는 사람들이 훨씬 더 좋아해요. 윈도우 7보다 윈도우 10을 쓰는 사람들이 너무 좋다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윈도우 7도 써야 되고 윈도우 10도 써야 되다 보니까 불편한 게 아니라, 윈도우 7에서는 이쪽에서 사용하던 게 윈도우 10에서는 그 항목에 가보면 안 보여. 다른 곳에 있더라 이거지. 위치가 약간 달라. 우리가 냉장고에서 왼쪽을 열면 냉동실이 나오잖아요. 오른쪽은 냉장실이 있고요. 근데 이름은 냉장고를 새로 샀는데 오른쪽을 열었더니 냉동실이 있는 거야. 헷갈리는 거야. 그런 것처럼 약간 다른 것도 있어요. 계속 7을 사용하면 어떻게 되나요? 여전히 작동은 하지만 보안 위협이 문제가 된다 이거지. 바이러스에 취약해진다.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V3 있잖아요. V3. 이거 깔면 어떻게 돼요? 얘가 커버해 주잖아. 그렇게 쓰셔도 돼요, 한동안. 정품 인증할 수 있나요? 라고. 정품 인증할 수 있죠. 뭐 받아보는 거. 보안 업데이트만 안 되는 거지. 기존 프로그램을 새 윈도우 10 PC로 이동할 수 있나요? 라고 했는데, 윈도우 7이 깔려있는 상태에서 업그레이드를 하면 윈도우 10에서도 사용할 수 있지만, 가장 좋은 거는 지금 컴퓨터가 윈도우 7을 설치한 상태에서 가장 최신 상태로 깔려있는 게 아니라, 이런 경우 저런 경우 막 사용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컴퓨터가 지금 빌빌거리거든. 그러니까는 윈도우 7을 윈도우 10으로 바꾸는 게 아니라 아예 싹 지우고 새로 까는 게 낫다. 업그레이드 하는 것보다는. 지금 우리 큰애가 쓰고 있는 컴퓨터 데스크탑이 윈도우 7로 쓰고 있단 말이에요. 거기 캐드도 지금 뭐 정품을 쓰고 있고 뭐 여러 가지 오피스도 쓰고 있고 하는데, 컴퓨터를 키면 되게 느려요. 뭔가를 많이 깔아놔서 그런지, 굉장히 많은 거를 작동을 시켜서 그런지 답답하고 느리더라고. 그 상태에서 윈도우 10으로 갈아타면 어떻게 될까요? 빨라질 수는 있을래나? 아예 그냥 아까 SSD 제가 가져온 거 있잖아요. 여기다가 윈도우 10으로 새로 바꾸고 설치하고 거기에 기존에 쓰던 프로그램을 다시 설치하고 그렇게 하는 게 낫다 이거지. 새 집으로 이사 가는 게 낫다 이거지. 기존에 쓰던 집을 리모델링 하는 것보다는, 여기 업그레이드 한다는 건 리모델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윈도우 10으로 처음에 다시 설치한다는 거는 새 집으로 이사 간다는 거라고 보시면 되죠. 그리고 윈도우 7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중간중간에 화면에 뜹니다. 윈도우 7이 내년 1월 14일부로 종료가 됩니다 하고 중간중간에 화면 한 번씩 떠요. 답답해 죽겠다니까. 그러니까 좀 불편한 건 있죠. 그렇죠. 우리 책을 한번 보세요. 윈도우 10을 설치하기 위한 환경을 좀 알고 계셔야 되는데, CPU가 1기가 이상이래요. CPU 1기가 이상이면 뭡니까? 1GHz 이상이면 CPU가 1GHz 이상이래요. 우리 강의실 컴퓨터가 약 3.6기가, 3.2기가 이렇게 될 겁니다. 요즘 CPU 중에 1기가 이상 안 되는 거 없을 거예요. 아무리 멍청해도 2.4기가 이상은 다 됩니다. 2기가 이상. 그 다음에 메모리는, 중요한 게 메모리예요. 메모리가 1기가 이상이라고 써있죠. 1GB 이상. 그런데 1기가 이상이, 메모리가 1기가 같으면은요, 1기가면 32비트 윈도우가 깔려요. 근데 2기가 이상 되잖아요. 2기가 이상 되면은 64비트 프로그램을 깔 수가 있어요. 우리 강의실 컴퓨터가 4기가죠.
윈도우 7은요 4기가 돼야 64비트 윈도우가 깔려요. 그럼 2기가짜리에다가는 64비트 깔면 안 되나요? 깔면 안 돼, 안 돼. 깔리기는 깔리는데 컴퓨터 고생시키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운영체제는 메모리를 많이 활용한다 그랬죠. 모든 작업은 다 메모리 사용한다 그랬죠. 근데 이 메모리가 용량이 작으면 어떻게 돼요? 일을 못하죠. 여러분 32비트 윈도우하고 64비트 윈도우하고 확연히 다릅니다. 쉽게 말해서 프리미어 프로그램 같은 건 깔리지도 않아요. 32비트에는. 여러분 포토샵을 설치하잖아요. 포토샵을 설치하면 지금은 이제 64비트, 32비트가 정해져서 나오지만 지금 32비트 포토샵 안 쓰죠. 옛날에 CS 버전들, CS5, CS6짜리 이런 거를 설치하시면은 64비트 포토샵하고 32비트 포토샵이 같이 깔려요. 그러면 내 컴퓨터가 32비트 윈도우가 깔려 있으면 포토샵을 설치하면 32비트 포토샵만 깔리는 겁니다. 64비트가 안 깔리죠. 64비트를 설치하면 굉장히 많은 일을 한꺼번에 할 수가 있어요. 좋아요. 이제는 32비트 윈도우 쓰시면 안 돼요. 64비트 윈도우를 쓰셔야 돼요. 그리고 요즘은 프로그램도 오피스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도 64비트용으로 많이 나오거든요. 옛날부터도 다 나왔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게 32비트용 MS 오피스를 쓰는 거고 아래 한글은 32비트예요. 64비트가 없더라고. 근데 아래 한글이야 빠른 거를 요구하지는 않죠. 키보드로 글 쓰고 하는 거니까 빠른 용도를 원하고 하지는 않지만 포토샵이나 일러스트레이터라든지 이런 영상 편집하는 아도비가 프리미어 같은 경우는 32비트에서는 버겁다고. 예. 그런데 윈도우 7보다 윈도우 10을 쓰면은 메모리가 2기가만 돼도 64비트 윈도우가 돌아가는데 가급적이면 어떻게? 4기가 이상은 써야지. 4기가. 최소 4기가는 써야 되고 원활히 사용하시려면 다 무조건 8기가 이상 쓰시는 거예요. 예. 원활한 작업을 요구할 때는 8GB 이상 메모리를 설치하셔야 잘 돌아가요. 그 다음에 뭐 하드디스크 공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됐어요? 하드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하드디스크라든지 또는 뭐 SSD라든지 이런 거를 이제 쓸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런 거를 쓰실 때는 여기 보니까는 뭐 한 20기가 이상이면 된대요. 20기가 이상. 근데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윈도우만 까는 거잖아. 윈도우만 까는 거잖아요. 다나와라는 사이트 한번 잠깐 들어가 볼게요, 여러분들. 다나와 사이트도 좋고요. 그 PC 정비 자료실에 가시면 여기 니즈컴 쇼핑몰이라고 하는 거를 제가 링크를 걸어놨어요. 게임 유튜버들이 많이 홍보를 하더라고요. 니즈컴 컴퓨터라고 하는 사이트들이 제가 링크를 공지 3번째도 올려놨는데요. 혹시나 여러분이 컴퓨터를 조립하겠다라고 하면 여기서 조립을 한번 해보세요. 자, 이거예요. 한번 보세요. 22만 5천원이죠. 본체 하나가. 메모리는 4기가고요. SSD는 120기가예요. 이거는 그래픽 카드가 별도로 부탁되어 있지 않고 메인보드에서 지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사무용이죠. 요거는 9세대 i5죠. 9세대 i5니까 1650이라는 그래픽 카드가 탑재되어 있어요. 그리고 메모리 8기가고 SSD 240기가죠. 60만원이 안 돼요. 그렇죠. 굉장히 저렴하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개별적으로 조립하시려고 그러면 이 비용 안 됩니다. 더 비싸요. 네. 여기 이렇게 써놨잖아. 다나와보다 싸다고. 용산에 가면 현수막에 재밌는 거 많이 붙어있어요. 다나와보다 3,000원 싸요. 뭐 이렇게. 다나와는 소비자 가격입니다. 업자 가격 아니에요.
업자 가격은 더 싸죠. 그 사람들 마진이 붙어야 되니까, 사업하는 사람들이니까. 그건 절대로 공개가 안 되죠. 업자들끼리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메모리 좀 사러 왔어요 그러면 그날 아침에 문 열 때 시세를 먼저 본단 말이야. 자기네들 사이트에 들어가서 시세를 딱 보고 나서, 아, 예를 들어서 뭐가 2만 원이다 그러면 이제 소비자가 오면 3만 원이요 이렇게 부르는 거지. 그래야 마진이 생겨야 뭐 세금도 내고 직원들 월급도 주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나와보다 싸게 판다고 하니까 여기 보니까는 최고급이래요. 최고급인데 100만 원이 안 되는 애도 있고요. 500기가죠. 500기가. 여기 16기가고 메모리 16기가, 요 메모리 8기가고. 이거는 130만 원, 126만 원 이렇게 되는데, AMD죠. AMD. 이건 9세대 i7이죠. 9세대 i7인데 이것보다 더 AMD 라이젠 7 3700X가 380X가 더 좋다라는 얘기죠. 가격이 비싼 걸 봐서는 더 좋은 겁니다. 특히 AMD는 저렴한데도 불구하고 가격이 비싼 거는 어마어마한 성능을 갖고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다 써 있어요. 이렇게 다 써 있으니까 보시면 되는 거죠. 진짜 잘 만들어 놨어요. 굉장히 잘 해놨어요. CPU 요거, 예, CPU가 어떻게 이제 구성되어 있는지 확인도 할 수도 있고요. 예. 그런데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가서 보면은 여기가 SSD가 500기가, 이거는 이제 최고급형이니까 그러지만 그냥 기본적인 건 어떻게 돼 있어요? 가장 저렴한 데는 120기가죠. 기본적으로 판매하는 데가 얼마냐면 120기가를 써요. 220기가가 아니라 120기가. 그럼 120기가에다가 윈도우 깔았잖아요. 그럼 20기가 이상 필요하다고 하니까 100기가 남은 거죠. 거기다가 이제 뭐 포토샵 설치하죠. 게임 설치하죠. 요즘 게임도 용량 많이 차지하거든요. 예. 옛날에는 게임이 용량이 작았는데 요즘은 어마어마합니다. 영상들이. 모바일용 게임들도 뭐 4기가, 6기가씩 이렇게 설치가 돼요. 그러니까 제 스마트폰에 설치가 안 돼요. 공간이 적어서. 태블릿을 따로 쓰는데 그 정도로 메모리를 많이 차지해요. 저장 공간을. 그러니까 120기가짜리 사면 어떤 문제가 생긴가요? 여러분 여기다가 뭐하고 근데 이걸 관리를 잘하면 상관이 없는데 또 영화 받아 넣지, 그 다음에 사진 찍어 놓은 거 다 여기다 저장하지. 그러니까 어떻게 돼? 꽉 차버리지. 외장하드를 갖고 있어야 되지. 그래서 영화 받은 거라든지 음악이나 사진 찍어 놓은 거는 이 컴퓨터에다 저장하면 안 되고 외장하드에 담아 놓든지, 아니면 하드디스크 요즘 뭐 2테라짜리 싸니까 그런 거 하나 꽂아가지고 거기다 다 저장해 두면 되죠. 그러니까 노트북을 사셨는데 SSD 120기가짜리를 사신 거야. 초창기에 많이 나왔으니까. 보니까 바탕화면에 뭐 죄다 다 거기다 그냥 붙여놨더라고. 복사를 해서 데이터가 다 거기 와 있어. 그리고 컴퓨터가 공간이 없대. 자기가 그렇게 해놨잖아. 방이 하나밖에 없잖아. C드라이브 안방 하나밖에 없는데 짐이란 짐은 다 갖다 놓은 거야. 빨리 치워야지 짐을. 그렇게 되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 정도면 괜찮지. 240개. 근데 어차피 관리 못하면은요, 저장장치 관리 못하면 아무리 저장장치 공간이 커도 꽉 차게 돼 있어요. 그게 기술이에요. 그게 노하우고. 자, 여기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거는 제 외장하드 지금 꽂아 놓은 거고요. 이거는 지금 강의실 컴퓨터에 꽂혀 있는 제 하드고요. 이건 하드디스크 드라이브로 인식이 되어 있고요. 요거는 제가 지금 꽂아 놓은 USB 메모리. 요거는 제가 수업에 사용하는 USB 메모리. 이건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비워놓은 겁니다. 여기다 무슨 작업을 하려고. 이거는 제가 수업에 필요한 자료들을 갖고 다니는 거니까 이렇게 되는 거고. 얘만 해도 지금 얼마나 됩니까? 110기가 사용 가능한 걸 봐서는 벌써 238 중에서 128은 썼잖아요. 수업에 필요한 자료만 갖고 다니는데도 120기가를 썼지 않습니까? 그럼 120기가짜리 하드를 SSD 사가지고 여기다 사가지고 윈도우 깔고 뭐 데이터 저장하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모자라지.
전 데이터만 120기가를 갖고 다니고, 이거는 데이터만 지금 얼마예요? 250기가 이상을 쓰고 있잖아. 이건 저장하는 데이터를 갖고 다니는 용도로 쓰고 있으니까 상관이 없지만, 여러분 댁에 있는 컴퓨터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것도 부족하다니까, 500기가도.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참고로 얘를 빼고, 알맹이를 빼고요, 얘를 꽂으면 얘가 외장 하드가 됩니다. 이렇게 꽂았잖아요, 그렇죠? 이게 노트북용 하드니까 500기가. 이거 빼고 얘를 여기다 연결하면 요거예요. 요거 500기가 465 500기가인데 지금 얼마를 썼어요? 요만큼밖에 안 썼죠? 이 안에 뭐만 깔려 있냐면 윈도우만 깔려 있어요. 윈도우하고 프로그램만 깔아놓은 겁니다. 오피스, MS 오피스하고 그 다음에 뭐가 깔렸나 볼까요? MS 오피스 깔려 있고, MS 오피스 이거 깔려 있고, 또 뭐가 깔려 있나? 알약 뭐 이런 거, 아래 한글, 프린터기, 그 외에는 깔린 게 없어요. 저거 TV 수신 카드? TV 수신 카드야 뭐 특별한 건 아니니까. 그런데도 지금 공간을 얼마큼 차지하고 있습니까? 많이 쓰고 있잖아요. 얼마야? 한 80기가 썼나? 그렇죠? 여기다 포토샵 깔고 뭐 이 게임 깔면 어떻게 된다? 120 금방 넘어가죠. 금방 넘어가요. 그러니까 이런 관리를 여러분들이 잘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는 이게 지금 프로그램이니까. 그런데 여기다 영화를 담으면 어떻게 돼? 사진 찍은 걸 여기다 담아놓으면 어떻게 돼? 안 되지. 어떻게 해야 돼? 외장 하드를 사가지고 거기다 달아야지. 거기다가 외장 하드를 사든지 아니면 하드디스크를 하나 사가지고 컴퓨터 안에다 이거를 조립을 해서 여기 D 드라이브가 생기니까 여기다 저장을 해야지. 예. 그렇게 관리하는 용도로 사용을 해야 되는 거죠. 그건 할 줄 알아야 돼요. 잘 만들어놨어요. 케이스 같은 경우도 되게 잘 만들었어요. 근데 이 속도가 얼마죠? 아까 사타가 이게 3가 6000이라 그랬죠? 6기가야. USB로 연결하면 USB는 최대 5000입니다. 5기가에 5기가잖아요. 그러면 얘는 6000짜리인데 5000밖에 안 가죠. 그렇죠? 요거를 빼죠? 여기 C타입 아닙니까? 이거는 연결하면 만이에요. 근데 하드가 6000밖에 안 되는 애니까 6000으로만 가겠죠? 그렇죠? 근데 C타입이 지원이 되면 상관없는데 지원이 안 되면 그래서 이렇게 젠더를 꽂아가지고 C타입이 지원되는 데는 C타입으로 꽂고 아닌 데는 USB 일반 방식으로 꽂고 이런 식으로. 예. 자, 또 다시 한번 꽂아가지고 좀 보도록 할게요. 예, 도대체 뭐가 들어있길래 이렇게 양을 많이 차지하느냐. 지금 성능이 더 좋아질 수 있습니다라는 이유는 뭐냐면 얘는 만짜리 속도인데 지금 5000으로 가니까 좀 더 빨라질 수 있다라는 얘기죠. 자, 이거는 제가 갖고 다니는 데이터들입니다. 여러분들이 필요하시면 제가 뭐를 담아 드리려고 복사해 드리려고 갖고 다니는 거고요. 예. 비디오 카드는 어떻게 되는데요? 비디오 카드는 여기에서 비디오는 여기에 지금 800에 600이라 그랬죠? 다이렉트 X9가 지원이 되면 된대요. 다이렉트 X9. 그냥 일반 컴퓨터도 다 돌아가. 그러니까 800에 600 이상 해상도나 비디오 같은 경우는 기본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인터넷이 접속을 해야죠. 인터넷 접속을 해야 윈도우 인증을 받든지 할 거 아닙니까? 인증을 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를 해야 되니까 인터넷 접속도 돼야 되고요. 우리 245쪽을 보시면 245쪽을 보시면은 이전 버전에서 업그레이드하는 방법,
뭐 설치 미디어를 통해서 설치하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사용을 해봤는데 너무 느려요. 저희 집 인터넷으로는. 여러분 댁에는 인터넷은 속도가 얼마입니까? 자, 여기 있는 걸 보시면 이게 다운로드 또 설치 파일 다운로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인터넷 속도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이거를 웹상에서 다운로드해서 PC에 저장을 하면 설치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설치하는 건데 이걸 해봤는데 너무 느려가지고 못 쓰겠더라고요. 그러면 가장 최신 윈도우 파일이 들어오는 건 맞아요. 너무 느리니까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컴퓨터를 잘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윈도우 설치하는 파일들을 이렇게 다운로드해서 이렇게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 파일을 이제 갖고만 계시면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할 수가 있는 거죠. 이걸 언제든지 할 수가 있는 거죠. 요거는 2019년도 6월 16일자 윈도우 설치 파일이고요. 요 2019년도 7월 26일자 윈도우 설치 파일이고요. 그 다음에 저 밑에 있는 거는 제 기억으로는 이게 다운로드 받은 게 2016년이니까 벌써 한 3년 됐죠? 파일 날짜가 3년 됐잖아요. 이거 윈도우 7이니까 이거는 뭐 6년 됐고. 그러니까 얘를 설치하면 어떻게 됩니까? 얘를 설치하고 나면 2016년 이후에 지금까지 3년의 공백이 비었으니까 업데이트를 해야죠. 윈도우즈 보안 업데이트나 이거를 쫙 해보니까 하루 종일 하더라고요. 업데이트만.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컴퓨터에 D드라이브에 있는 건 요거예요. 요거는 제가 따로 가져온 거고요. 그래서 이제 필요하신 분들은 얘를 다운로드 복사해 드릴 텐데 복사하시려면 저장 공간이 있어야죠. 저장 공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요 파일이 5기가 넘죠. 여러분 분명히 여기에 14.8기가니까 공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자, 얘를 여러분이 이제 포맷하는 것도 아셔야 되는데 뭐가 업데이트가 안 된다네. 닫아버리면 되고. 자, 여러분들이 USB 메모리를 새로 사시면 얘가 뭐로 되어 있냐면 FAT32로 되어 있어요. FAT32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FAT32 방식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가 일단은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상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분명히 14.8기가 남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제가 이거를 복사 한번 해볼게요. 요거 얘는 복사가 되더라고요. 얘는 복사가 안 돼. 요거는 복사가 되고 요거 한번 해볼게요. 얘를 복사를 해서 아까 제 USB 메모리 여기다가 붙여넣기를 누르면 안 들어가요. 그 이유는 분명히 용량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들어간 이유는 FAT32 방식으로 USB 메모리를 사용하면은 뭐가 안 된다? 4.3기가 이상이 되면 복사가 안 돼요. 그래서 얘를 반드시 포맷 하셔야 되는데 여러분 USB 메모리 안에 데이터 들어있잖아요. 아니면 외장하드를 갖고 계시면 상관이 없지만 USB 메모리만 사용하시면 기존의 FAT32 방식을 쓰는 경우에는 데이터가 들어있을 때 포맷을 하면 지워지죠. 당연히. 그러니까 이 안에 들어있는 데이터를 이 컴퓨터 어딘가에다 보관을 해놓죠. 복사를 해서 붙여놓으시고 그리고 비워둔 상태에서 포맷을 해야지. 이제 포맷을 하고 나면 포맷을 할 거 아닙니까? 이렇게 포맷을 하고 나면은 이제 여기에다가 데이터를 복사해 가는 거죠. 그럼 여러분 지금 기존의 데이터를 옮겨놨던 것도 다 가져가셔야지. 그렇지. 그러니까 포맷하는 것도 요령이에요.
하드디스크는 100% NTFS 방식으로 포맷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SSD나 외장 하드는 다 NTFS로 포맷되어 있고요. 외장 SSD도 있어요. 외장 SSD. 외장 하드 말고 외장 SSD 같은 경우는 그 요즘 스마트폰이 C타입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로 연동을 해서 데이터를 보내고 받게끔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경우는 포맷 방식이 EXFAT로 되어 있어요. 자, EXFAT, NTFS 방식 비교 설명 드렸었죠. 근데 이거를 비교는 설명을 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이거를 평상시에 사용하는 방법을 잘 모르시잖아요. 안 해보니까. 그러니까 NTFS 방식에서는 스마트폰을 연결하면 연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하드를 빼가지고 외장 케이스에다 담아가지고 스마트폰을 연결하면 인식을 못한다고, NTFS는. 그러니까 이거 지금 얘가 스마트폰도 사용하라고 이렇게 OTG로 되어 있는 애인데 NTFS로 포맷을 해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는 더 이상 스마트폰 인식이 안 되지. 그냥 이런 거를 써야지. 이런 거. 이게 제일 편하잖아. 스마트폰이 아니라 일반 PC용으로만 나온 거니까. 그런 경우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상황을 여러분이 보시고 작업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작업하는 게 아니라. 그럼 이제 이렇게 용량이 있으니까 얘를 여러분이 이제 복사해 가셔야지. 일단은 이 강의실 컴퓨터는 있으니까는 옆자리에 나는 없는데 라고 하시면 제가 USB 메모리를 빌려 드릴 테니까 옆작품 거를 복사해서 본인 자리에다 갖다 놓으세요. 사용을 해야 되니까 우리가 그걸 갖고 수업을 해야 되니까 쉬는 시간에 복사하시라고. 여기 보시면은 윈도우 10 업그레이드라고 검색을 했더니 윈도우 10을 업그레이드하는 방법이 여기 나와 있어요. 요거는 블로그 내용이니까 그렇고요. 요거는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제공해주는 정보죠. 그렇죠? 이걸 봐야 돼. 업그레이드 하려면 여기 무료 업그레이드 혜택을 계속 이용할 수 있나요? 종료가 됐다 그러고요. 다운로드 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여기에 처음 사용장을 하려면은 스토어 가서 그 사이트에 가라고 써 있으니까 여기에서 구매하겠다는 208,000원이래. 208,000원. 특가는 166,400원이라고 써 있네. 이건 뭐죠? 오피스 365라고. 오피스 365는 뭡니까? 오피스 365? 인터넷상에서 MS 오피스 쓰는 거예요. 인터넷으로. 월 8,900원이죠? 1테라까지. 이건 뭐죠? 윈도우 10 프로를 다운로드 하세요. 지금 구매. 윈도우 10 32만 4,600원이네. 윈도우 10 프로하고 윈도우 10 홈이 있어요. 달라요, 버전이. 홈 버전은 가정용이고 프로페셔널 버전은 아무래도 성능이 좋은 거죠. 우리가 사용하는 데는 못 느끼죠. 우리가 사용하는 데는 못 느낍니다. 홈인지 프로인지 못 느낀다고. 근데 기능이 강력해요. 홈은. 프로가. 그러니까 금액도 비싸단 말이야. 벌써 한 2, 3만원 10만원 이상 차이가 나잖아요. 그렇죠. 그럼 카트에 추가 누르면 이걸 내가 돈 주고 사겠다라는 거 아닙니까? 카트에 추가 눌러가지고 여기 다운로드 이렇게 구매하기. 구매하기 못하지 지금. 뭔 돈이 있다고 이걸 구매해. 전 집에 정품을 갖고 있으니까. 그런데 보면은 이런데 요즘 쿠팡이나 이런데 보면은 이런 거를 뭐 3만원에 2만원에 뭐 8천원에 이렇게 해서 파는 게 있더라고요. 그걸 모르겠어요. 그 왜 뭔지. 정식 업체라고 써 있는데 불안스러운 거야. 불안스러운 거야. 예. 요런 것도 있잖아요. 이거는 이제 집에서 설치해 놓고 쓰는 거죠. 설치해서 쓰는 거. 아까 그거는 요거는 이제 비즈니스용 32만 4,500원이죠. 2019 버전. 컴퓨터 한 대 놓고 계속해서 쓰는 거죠.
워드, 엑셀, 파워포인트, 아웃룩 이렇게만 돼 있다고? 그럼 안 되잖아. 액세스가 없네. 액세스가 없어요. 액세스를 깔려 있으려면 커말 1급 자격증 공부하려면 액세스를 시험 봐야 되기 때문에 그게 또 다르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 윈도우는 윈도우대로. 프로 이거는 워크스테이션. 워크스테이션에 들어가는 건 50만 1,000원이야. 비싸죠? 이건 홈 버전, 이건 프로페셔널 버전, 이건 워크스테이션 버전. 워크스테이션이라는 건 뭐예요? 고성능 컴퓨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고성능 컴퓨터에서는 아무래도 성능이 좋은 윈도우를 써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 대만 쓰는 거지, 한 대. 그러니까 이거를 잘 모르시면 이걸 돈 주고 사요? 그냥 깔아달라고 하면 깔아주던데? 라고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어디 가서. 우리끼리는 상관없지만. 그러니까 용산에 가서 컴퓨터를 그 조립 하나 해주시오. 뭐 포토샵도 좀 해주시고 다 해주시오. 그랬더니 아, 고객님 죄송합니다. 저희는 기계만 조립합니다. 윈도우는 못 깔아드립니다. 아, 안 사. 어디는 해주던데? 예, 그럼 거기 가세요. 이것 봐. 아, 소비자가 해달라면 해줘야지. 안 돼요. 큰일 납니다. 처벌받습니다. 그렇게 요구하는 것도 잘못된 거예요. 요구하는 것도 잘못된 겁니다. 소프트웨어 보호법에 의해서 프로그램을 구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니면 무료로 쓸 수 있는 운영체제를 써야죠. 그게 뭡니까? 리눅스죠. 리눅스. 무료 운영체제. 무료 운영체제 종류는 뭐가 있을까요? 16개나 있대요. 와우. 되게 많죠. 그렇죠. 윈도우 칩 대신에 쓸 수 있는 게 뭐뭐 있는가 봤더니 굉장히 많아요. 가장 강력한 게 뭐죠?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쓰는 게 리눅스죠. 리눅스. 살레 OS, 스팀 OS, 데비안, 몰라. 우분투도 리눅스를 기반으로 만든 거예요. 우분투. 리눅스 기반이고요. 예. 페도라, 뭐 솔루스, 리눅스 민트, 뭐 여러 가지가 나오죠. 리눅스가 가장 전 세계적으로 유명합니다. 주분투, 우분투, 뭐 크롬 OS도 있어요. 크롬에서 만든 건데요. 예. 하여튼 리눅스를 기반으로 만드는 겁니다. 근데 한국형 운영체제 보셨어요? 혹시 들어보셨어요? 한국형 운영체제 티맥스라는 게 나왔어요. 티맥스 난리 났잖아요. 고소고발 당했어요. 티맥스가 우리나라에서 만들었어요. 우리나라에서 만들었는데 로고만 좋대. 이거를 개발을 했거든요. 그래서 윈도우도 호환이 되고 하는 거를 했는데 최악의 흑역사. 난리가 났어요. 이거를 공개를 했어요. 이게 뭐가 문제냐? 이게 리눅스를 기반으로 만들었거든요. 리눅스는 법이 뭐냐면요, 무조건 오픈해야 돼요. 이 프로그램 자체, 소스 자체도 오픈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음식을 만들면 음식을 만들어서 제품을 파는 거잖아요. 레시피는 공개를 안 하죠. 그게 비결이 아닙니까? 근데 이거는 무조건 그 안에는 레시피까지 다 공개하게끔 돼 있어요. 리눅스가 원래 그래요. 근데 그걸 안 했거든. 그랬더니 여기서 하는 말이 차후에 공개해 드릴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해서 욕을 더 먹고 있어요. 처음부터 공개를 했어야 돼. 공개를 했어야 돼. 그게 무료야. 오픈되어 있는 거니까 리눅스는 무조건 공짜로 써라. 이게 리눅스를 개발한 사람이 만든 법이야. 내 거를 쓰는 사람들은 다 공짜로 써야 된다. 그리고 어떻게 만들었는지를 다 공개해야 된다. 그게 법인데 공개를 안 해버렸거든요. 그래서 욕을 바가지로 먹었죠. 그랬더니 흑역사라고 써놨는데 이제 국가에서도, 국가기관에서도 이거를 쓰겠다 이런 얘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모르지.
이 MS사에서도 이거를 개발해서 어마어마하게 많이 보안 업데이트를 지금 계속 업그레이드 하고 있잖아요. 리눅스는 오픈되어 있다 그랬죠. 어떻게 개발해야 되는지 오픈되어 있는 거니까 그걸 아는 사람은 어디가 취약점인지를 꿰뚫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게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위험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디가 문제가 있네요 라고 알려주거든. 그럼 그걸 기반으로 해서 또 보완을 해요. 그렇게 보완을 해요. 네이버 컴퓨터, 구글 컴퓨터 다 리눅스입니다. 우리들이 알고 있는 개인용 컴퓨터 말고 서버가 사용하는 컴퓨터는 MS 제품 빼놓고는, MS 회사 빼놓고는 다 리눅스를 기반으로 쓰는 거예요. 서버들은. 그러니까 우리 센터 홈페이지를 관리하는 컴퓨터가 있을 거 아닙니까? 서버가 있을 거 아닙니까? 걔도 리눅스예요. 청와대 홈페이지를 관리하는 컴퓨터, 청와대 자체를 관리하는 컴퓨터도 리눅스로 돌아가는 거예요. 서버들은 다 리눅스로 돌아간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MS사는 NT라는 운영체제를 다 쓰는 거죠. 서버형 운영체제 NT인데 그게 NT를 기반으로 해서 만들었다 그래서 NTFS, NT 파일 시스템이라는 뜻이죠. 복사하는 중인데 거의 많이 복사가 됐어요. 기다리시면 뭐 복사가 될 테니까는 하면 되고. 그러니까 참 어려운 거예요, 그게. 자, 우리 지금 245쪽에 보시면은 설치 미드를 통해서 설치하기, 뭐 이전 버전에서 업그레이드하기 이런 게 있는데 그러려면 윈도우 제품 자체가 있어야 되겠죠. 윈도우 제품이 DVD로 제작해서 판매를 한단 말이에요. CD 말고 DVD. 여러분 CD는 용량이 700메가입니다. DVD는 4.7기가, 4.5기가, 4.7기가, 최대 8.5기가까지. 옛날에 CD 한 장이면 윈도우가 들어갔는데 지금 CD로 안 들어가요. 용량이 너무 커가지고 DVD로 가죠. 근데 아까 보신 대로 뭐 4점 몇 기가, 5점 몇 기가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DVD로도 안 들어가 이제는. 그걸 다운로드 받으려면 어떻게 될까요? 속도가 빠를까 느릴까? 느리지.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다운로드 받으려니까 서버의 그게 통신 속도가 빠르면 좋은데 더디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갖고 있는 거죠. 그렇게 파일을 이렇게 설치할 수 있게끔 받아놓은 파일들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럼 이제 그렇게 갖고 있는 거를 갖고 어떻게 해야 돼? USB 메모리에다 옮겨놔야 돼요. USB 메모리를 옮겨야 된단 말이에요. 자, 설치 미디어인데 윈도우 프로그램을 USB 메모리에 작업을 해서 설치용 미디어로 제작을 해야 돼요. 이제 그 과정을 우리가 이제 13번째 주에 한다 이거지. 보여는 드리겠지만, 그러면 이제 새로운 USB 메모리에다가 기존에 있는 걸 쓰면 안 되니까 기존에 있는 거 말고 새로운 USB 메모리에다가 이 설정 미디어로 제작을 해서 갖고 있는 거예요. 그 갖고 있는 게 지금 몇 개 있죠? 갖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갖고 있어요. 그래서 윈도우 7, 윈도우 10, 윈도우 7은 거의 안 쓸 테니까 이제 윈도우 7로 작업되는 것도 이제 윈도우 10으로 바꿔놔야 되겠지. 안 쓸 거니까. 그리고 윈도우 10으로 사용하는 거 2개, 윈도우 7로 사용하는 거 1개. 그래서 3개를 갖고 있어요, 제가. 그래서 뭐 컴퓨터가 문제가 있으면 요 USB 메모리로 설치를 하는 거죠. 갖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거를 제작해서 판다는 얘기죠. 용산에 나가면 팔고 야매로. 또 합법적인 이유로 또 어디서 팔기도 하고 그러는 건데, 이걸 여러분들이 이제 한 번만 만들어 놓으면 여러분이 언제든지 쓰실 수가 있는 거니까. 예. 지금 246쪽에 보시면 윈도우즈 10을 다운로드 하는 방법에 대해서 검색해 볼까요? 여기다 우리 윈도우 10 다운로드 여기 있네. 그렇죠? 다운로드
여기 있네. 그렇죠? 이미지 다운로드 이거 여기 가서 요거죠? 라이선스를 우선 확보해야 합니다. 제품 번호가 있어야 되겠죠. 제품 번호 있으면 프로그램이야 뭐 어느 프로그램을 빌려 써도 상관없죠. 그렇죠? 자, 제가 요걸 하나 메모를 해드리면 여기다가 윈도우 10 다운로드하기, 사이트 링크는 이렇게 돼 있대. 그렇죠? 그럼 이제 다운로드 누르면 밑에 뭐가 지금 다운로드가 되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 보니까 도구를 사용하여 PC를 윈도우 10으로 업그레이드하기 뭐 이런 말도 나와 있고, 여기 보니까 도구를 사용하여 우리 설치 미디어를 만들어서 설치해야 됩니다. 그럼 이것도 클릭해 보면 뭔 말이 나오겠죠? 자, 밑에 미디어 크리에이션 툴이라고 하는 게 깔려 들어간 것 같아요. 지금 여기 요거거든요. 요거 이제 다운로드가 될 텐데 시간이 걸리겠죠? 자, 얘를 클릭을 하면 뭐를 설치하라 그러는 이렇게 나와요. 이거는 MSI에서 제공해주는 프로그램이고 무료니까. 이거 다 죽는 줄 알았어요. 답답해서. 너무 느리고. 우리나라 네이버에 접속하면 되게 빨리 움직이죠? 근데 MSI 접속하면 되게 느려요. 느려. 환장한다니까. 속된 말로. 예. 그래서 지금 이거를 이용을 해서 사용하는 방법이 설명이 나와 있는 거예요. 지금 그 248쪽과 249쪽에 보시면 설치 미디어 만들기라고 하는 거 그겁니다. 아까 다운로드 받았던 폴더가 그거예요. 요 아이콘 어디 갔어? 여기네. 여기 여기 있다. 여기 아이콘 크게 한번 볼까요? 요거죠? 249쪽에 있는 거랑 약간 다른데 방패 그림이 없네. 여기 미디어 크리에이션 툴, 우리 책도 그렇게 돼 있죠. 근데 이 책은 예전에 쓰인 책이라서 그렇고 이거는 이제 1903 버전, 새로운 버전에 대해서 다운로드 하게끔 하는 거죠. 그래서 얘를 실행하면 이 창이 뜨는 겁니다. 자, 그러면 동의합니다 하고 누르고 또 몇 가지 항목을 준비하는데 뭐 이렇게 오래 걸리는지 몰라? 그게 250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이 PC 업그레이드 할 건지 아니면 이 PC용 설치 미디어를 만들 건지, 그래서 미디어 만들기를 할 테고요. 그 다음에 언어는 한글을 해야 되고 ISO 파일로 받을 건지 그런 내용이 나와 있고요. 그래 놓고 나서 다운로드 누르면 이제 진행률 몇 프로 해서 100%까지가 되면 완성이 된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보세요. 지금 요걸 하라고 돼 있잖아요. 책에는. 다음 누르고 한국어로 돼 있고 다음 누르고 ISO 파일로 만들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다음 누르면 자, ISO 파일을 그래 제 하드에다 달을게요. 여기다 아니다. 여기다 달아볼게요. 열기. 여기다 해야 되겠다. 그럼 이제 진행률이 100%까지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것이 지금 251페이지. 251페이지는 퍼런 바탕에 하얀색 글자고 우리는 하얀색 바탕에 검은 글자로 보이는데 다 되고 나면 이제 이거를 USB 메모리에다 담든지 뭐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쉬운 건 아니죠, 이게. 그 제품 번호만 있으면 이렇게 쓰면 되죠. 근데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사시면 CD를 DVD로 제작을 해서 우편물로 딱 오는 경우도 있고요. 그냥 다운로드만 받는 그런 제품도 있어요. 제품 번호는 알려줘요. 메일로 알려주고 로그인하면 내 정보에 들어있으니까. 아래 한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래 한글도요. 여러분이 다운로드 받았죠. 구매하시려고 그러면은
한컴 사이트 한번 제가 한번 들어가서 볼게요. 여기도 보면은 이제 물건을 구매할 수가 있는데, 자, 뭐야? 자, 보세요. 이건 다운로드형이라고 되어 있죠? 다운로드형. 다운로드형. 이건 배송형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배송형은 뭐다? 제품 프로그램을 주는 거예요. 우편물로 오는 거야, 택배로. 그러면 오피스 2018이니까 USB에 담겨져 있어요. 이거 DVD로 제작하면 문제가 뭐냐면, DVD 없는 노트북도 많잖아요. 데스크탑도 없잖아요, 요즘은. 그러니까 요즘은 USB로 담아. 그래서 얘를 담아서 주면은 USB를 꽂아가지고 설치하는 거지. 아니면 다운로드형이니까 그냥 클릭해서 다운로드 받아 쓰겠다 이거지. 싸죠? 얘는 59,000원, 얘는 69,000원이니까 만원 차이가 나잖아. 근데 매번 다운로드 받으면 귀찮지. 그러니까 요걸 배송용으로 쓰는 것도 나쁘진 않고, 이건 DVD로 제작돼 있어요. 이건 교육기관용, 이거는 개인 학생용, 개인용, 가정용이고. 프로그램은 똑같은데 가격 차이가 많이 나죠? 69,000원, 224,000원이에요. 우리 강의실에는 이걸 깔아야 돼, 교육기관용. 기업용은 어때요? 더 비싸요. 기업용 보세요, 기업용. 이거는 한글만 들어있는 거고요. 이거는 한글, 한셀, 한쇼 다 들어있는 거고. 이거는 한글만. 그러니까 기업 교육기관용은 22만원, 25만원인데 여기는 44만원. 비싸요. 그렇죠. 내용은 똑같은데 학생들을 가정에서는 싸게 쓰고, 기업은 돈을 버니까 비싸게 사서 쓰고. 그러니까 안 사지. 왜 이거 비싼 거를 왜 사? MS 오피스를 사지. 똑같은 금액이면. 예전에 쌌단 말이야. 이게 가격은 계속 올라가네요. 이건 한글만. 그렇게 요즘은 이렇게 판매를 합니다. 여기는 지금 뭐 하는 거야? 다운로드 받아서, 아직 0%인데 100% 되려면 언제 끝날래나? 제가 그랬잖아. 이거 하다가 죽는 줄 알았다고. 했다고 치고 닫을게요. 예. 다쳐지도 않아. 야. 이거는 뭐 갖고 있으면 되니까, 나중에라도 쓰면 되는 거니까는. 예. 그렇게. 아, 이제 다쳐졌네요. 쉬운 건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초보자들 보고 윈도우를 알아서 설치하세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저 귀찮게 앉아가지고 엉엉 울고 있겠지. 그러니까는 누군가가 잘하는 사람이 도와줘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도와줍니까? 모르니까 동네방네 컴닥터가 있잖아요. 컴닥터에 가서 뭐 좀 깔아주세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깔아주죠. 돈을 받고. 근데 그게 자체가 불법이에요. 내가, 그 사람들은 남의 거로 한 거잖아. 남의 거. 정품이 아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배우셔서 쓰시면 되지. 여러분을 배우셔가지고. 시간이 걸릴지 몰라도 배워두셔야 도움이 되는 거예요. 자, 아까 윈도우 10 업그레이드 하려면, 뭐 새로 윈도우를 설치하려면 어떤 작업들이 필요한데, 이 책에서 보니까는 뭐를 다운로드 받아야 되고, 다운로드 받으려니까는 한참 걸리고, 이런 이제 일들이 생기는 거죠. 업그레이드 전에 준비할 내용이 뭡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253페이지. 여러분들이 업데이트를 하기 전에, 윈도우 10을 설치하기 전에 주의사항이 뭐냐면, 가장 중요한 겁니다. 뭐부터 해라? 개인 파일을 백업 받아라 하는 거예요. 새 PC에 윈도우 10을 설치하려면 준비 작업, 첫 번째 뭐가 필요하다? 개인 자료 백업. 백업은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백업 어디에다가? 외장 하드라든지 아니면 뭐 용량 큰 대용량
USB 메모리에서 한든지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개인 자료를 다 옮겨 놔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 가정에서는 인터넷 환경이 쉬워요. 그냥 인터넷에만 꽂으면 됩니다. 따로 설정할 건 없어요. 그러나 이런 교육기관이나 단체에서는 인터넷 환경도 다르거든요. 그 얘를 포맷을 해버리면 인터넷 환경이 깨져버리니까 인터넷 환경을 기억을 해놔야 되거든. IP라든지 뭐 이런 것들. 예. 그 다음에 장치 드라이버를 준비를 해놔야 돼요. 장치 드라이버라는 말은 뭡니까? 장치라고 하는 거는 이제 뭐 프린터라든지 비디오 카드라든지 또는 뭐 스캐너라든지 뭐 복각기라든지 하여튼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장치에 대한 드라이버가 뭐냐면 장치를 인식시켜주는 프로그램을 드라이버라 그래요. 여러분 프린터 설치하고 나면 프린터를 사시면 프린터 연결해서 설치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드라이버를 설치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픽카드, 프린터기 이런 것들. 여기 지금 프린터기 스캐너 있잖아요. 여기 윈도우가 바뀌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이 프로그램 깔아야지. 그래 이 기기가 작동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복구 이미지도 갖고 있으라는데 부팅이 안 될 때를 대비해서 복구 이미지 이건 시간이 오래 걸릴 거거든요. 복구 이미지는 뭐냐면 윈도우가 설치된 장치, 즉 우리가 이제 보면 C 드라이브라고 하죠. C 드라이브 장치를 통째로 하나의 파일로 압축해 놓는 거예요. 압축. 이거를 복구 이미지라 그래요. 하나의 파일로 될 수도 있고 그거를 여러 개로 나눠서 할 수 있는데 이게 이제 복구 이미지가 갖고 있어야 윈도우가 뻥 났어. 그러면 다시 설치하려면 힘들잖아요. 그러면 복구 이미지를 만들어 놓은 게 있으니까 그 상태로 되돌리면 되거든. 삼성이나 LG는 윈도우가 깔려 들어가 있잖아요. 처음에 살 때 안 들어있는 것도 있지만은 그래서 복구 이미지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럼 복구 이미지를 어떻게 만드느냐? 이게 또 힘들지. 삼성과 같은 복구 이미지 만드는 게 수월한데 그렇지 않은 이런 강의실 컴퓨터는 복구 이미지가 없으니까 뭐 노턴 고스트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복구 이미지를 만들어 놓든지 뭔가를 본인이 해야 되는 거예요. 말은 쉬운데 이걸 어떻게 하는지는 설명을 안 해놓고 제가 설명드리기도 싫어요. 너무 복잡해서. 여러분 설명해 드려도 에이씨 그냥 동네에다 맡기는 게 낫겠네 이런 생각이 나올 수 있단 말이야. 제일 중요한 거는 이거는 반드시 하셔야지 이거. 근데 여러분 프린터 사시면 CD 줬잖아. 설명서 다 있었죠. 그렇죠. 어디 있어요 지금? 다 버렸나? 그러면 우리 프린터기는 앱손 거야 삼성 거야 HP 거야 그러면 사이트 들어가면 되지. 그러면 프린터 앞에 모델 번호 찍혀 있잖아. 805 그러면 내 프린터가 805구나 앱손 거. 그러면 거기에서 다운로드 눌러서 805 찾아가지고 설치하면 되지. 이건 어렵지가 않다고. 문제는 이거지. 개인 자료 이거 백업 안 해놓으면 데이터가 없어졌는데 이게 가장 큰 문제가 된다는 얘기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윈도우를 설치하는 건 어려운 건 아니에요. 윈도우를 설치하는 거는 이제 윈도우가 작동이 돌아가면 거기에서 윈도우 10 설치할게요 라고 창에 뜨겠지. 페이지 넘기시면 256쪽에 나온단 말이에요. 자, 윈도우 설치하러 들어갑니다. 자, 안녕하세요 라고 돼 있네. 나라는 어딘가요? 당연히 대한민국으로 나오겠지. 한글로 쓰겠다고. 한글 버전을 쓰는 거니까. 이걸 누가 소유하나요? 내가 소유한다. 왜? 그럼 클릭하면 되고 기본 계정을 설정해 주세요. 마이크로소프트사
가입한 내 계정, 전자우편 계정. 왜냐면 이걸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돼. 근데 제 지금 노트북은 이 계정을 안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파워만 누르면 자동으로 켜지고 아무나 막 써. 그럼 안 되지. 개인 노트북을 남이 못 쓰게 막아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계정을 쓰는 거예요. 이 계정을. 그러면 내가 MS사 계정으로 로그인을 하면 아이디 넣고 비밀번호 넣어주면 띵동 하고 아무개님 하고 이제 열리는 거죠. 근데 계정이 기억이 안 나면 어떻게 돼? 핸드폰으로 접속해서 계정 확인하는 거 보면 아이디 물어보면 알려주잖아요. 패스워드 모르면 본인 인증 받아가지고 교체하면 되잖아. 그러면 그렇게 노트북도 이렇게 연결하면 되지. 데스크탑도. 근데 이거는 구시대 방법이라고? 뭐 또 다른 방법을 써야 되나 보지? 아, 핀 번호 입력하는 것도 나오죠? 요즘 여러분들 광고 혹시 보셨어요? 기업은행 광고? 새로운 손님이 등장하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옛날에 그 양배추인가? 누구지? 그 사람 나오면서 공인인증서입니다. 그러니까 싫다고. 뭐 특수문자 뭐 어쩌고 그러니까 싫다고. 그때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6자면 됩니다. 기존 방식을 다 떨구고 가는 거지. 떨구고 가는 거지. 공인인증서 필요 없고 무슨 뭐 보안카드 필요 없고 다 빼버리고 비밀번호 6자리만 있으면 된다. 기업은행이 그렇게 가고 있단 말이에요. 컨셉을. 전 제일은행을 주로 거래은행으로 쓰는데, 주거래은행을 쓰는데, 기업은행 같은 경우도 지금 공인인증서를 입력하지 않고도 이체는 다 돼요. 옛날에 공인인증서를 다 입력했었는데 지금 안 하고 있더라고. 이렇게 편리하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운영체제도 그렇게 좀 어렵게 쓰지 말고 쉽게 나가자 이런 얘기죠. 쉽게 말하면. 근데 그게 뭐 내 맘대로 돼? 그 다음 거 한번 보세요. 258페이지에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윈도우 10을 설치하는 거죠. 지난 시간에 우리 바이오스, 시모스 바이오스 설정하는 거에서 부팅 순서 바꾸는 거 얘기 잠깐 했었죠. 그렇죠. 그래야만이 윈도우가 작업이 들어간 설치 미디어 USB가 먼저 부팅을 해야 윈도우가 켜지는 거라 그랬잖아요. 이제 그 작업을 하고 나면은 뭐 언어는 한국어로 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설치가 다 끝나고 나면은 제품 번호 입력하세요 라고 하거든요. 제품 번호 입력 안 하고 다음 눌러도 돼요. 그래서 설치는 됩니다. 제품 번호 없이 설치가 다 돼요. 그리고 나서 제품 번호 인증을 안 받았으니까 당분간은 써. 근데 그 다음부터 이제 화면에 뜨죠. 화면 오른쪽인가 하단에 본 제품은 정품이 아닐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뜨다가 그것도 이제 무시하고 오랜 기간이 지나면 윈도우가 켜졌다가 꺼져버려요. 인증을 못 받으면 꺼져버린다고. 그 기간이 좀 걸리겠지만은 하여튼 그 안에 인증을 받아야죠. 여기 보니까 업그레이드 하려는 용도로 쓰는 건지 아니면 새로 윈도우를 까는 거를 용도로 하려는지 물어보고 어디다 설치할 거냐, C 드라이브에다 할 거냐, D 드라이브에다 할 거냐, 어쩌고 저쩌고 이런 말이 나오죠. 뭐 파티션 얘기도 나와야 되고. 그래서 263페이지 보면 그리고 휴지통하고 뭐 또 합쳐서 하여튼 3개 아이콘이 떴네. 바탕화면에. 그럼 이제 윈도우 10이 깔렸으니까 이제 여기다가 뭐를 또 깔아야 돼요. 엑셀도 깔고 뭐 아래 한글도 깔고 포토샵도 깔고 설치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설치하는 거야 여러분들이 이제 하시면 되는데 윈도우 10이라고 하는 새로운 기능을 우리가 학습을 해야 되거든. 근데 지금 우리 강의실에는 윈도우 다 7이잖아요. 지금 다른 교육기관들은 컴퓨터를 새로 교체하는 과정에 있는데 어느 센터는 지금 마포에 있는 중부여성발전센터는 강의실 3개를 새로 다 교체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윈도우 10이 들어오는데 강사들한테 연락이 왔어요. 각 강좌마다 필요한 프로그램이 뭔지 알려달라고. 그래서 깔아줘야 되지. 그럼 강사는 까는데 교육생들은 못 깔잖아. 그러니까 아예 처음부터 업체에다 맡겨가지고 프로그램 다 깔아가지고 세팅해서 들어오려고 하나 봐요. 그리고 이제 하드 보안관을 쫙 깔아가지고 껐다 키면 원위치가 되게끔 그렇게 하려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MS 오피스하고 MS 오피스도 시험을 보는 반은 2010을 써야 되고
실무반을 쓰는 사람들은 2013이나 2016을 써야 되고, 아래 한글도 자격증반은 2010을 써야 되고, 실무반은 2016이나 2018, 19를 써야 되고, 그 다음에 뭐 포토스케이프도 써야 되고, 뭐 스크래치 이런 코딩하는 프로그램도 써야 되고, 이런 것들. 무료 프로그램도 있고 유료도 있고, 이런 것들을 다 수요 조사를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시작 버튼 누르면 여러분 윈도우 10은 다르잖아. 이렇게 안 뜨잖아요. 옆으로 펼쳐지잖아. 옆으로. 요거. 이때 나타나는 요 화면 하나를 뭐라고 불러요? 앱이라 그러죠? 앱이 뭐예요, 여러분들? 앱, 영어로는 이렇게 쓰죠. 앱스? 옛날에 앱스라고도 했었죠? 다른 말로 말하면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 소프트웨어라고도 하고, 다른 말로 프로그램이라고도 하는데, 이건 뭐냐면 응용 프로그램을 운영체제에서 사용되는 응용 프로그램을 어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 요렇게 썼죠? 요렇게 썼죠? 앱스가 아니라 앱이라고 했었죠? 윈도우판에서 갑자기 앱을 깔라고 나오니까는, 야, 앱은 스마트폰 쓰는 거 아니야? 라고 오해를 하시더라고. 포토샵도 앱이고, 아래 한글도 앱이고, 메모장도 앱이고, 다 프로그램들은 앱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 이게 이제 윈도우 10 화면하고 윈도우 7 화면하고 확연히 달라요. 그러니까 이게 어려우신 거야. 그리고 이제 대부분은 그냥 아래 한글을 쓰고 인터넷 쓰는 거지, 시작 버튼 눌러서 뭐가 어디에 처박혀 있는지 이거 찾아보진 않잖아요. 그렇죠? 제가 메모장을 글을 쓰니까 선생님 메모장은 어디 있어요? 하고 질문하시더라고. 보조 프로그램에 있어요. 보조 프로그램은 또 어디 있어요? 그러더라고. 모든 프로그램에 있어요. 모든 프로그램 어떻게 눌러요? 또 어떻게 찾아요? 그러더라고. 자, 시작 버튼 눌러요. 시작이 뭐예요? 그래요. 죽겠지. 말할 때마다 아주 죽겠는 거야. 열이 올라오지. 예전에 여기 시작이라고 써 있잖아. 근데 지금 시작이라고 안 뜨죠? 자, 인터넷 하려면 어떻게 돼요? 여기 뭐 동그란 거 누르죠? 그게 시작이에요. 아, 이게 시작이구나. 거기 마우스 갖다 대면 뭐라고 떠요? 시작. 아, 이게 시작이었구나. 근데 이런 거 몰라도 인터넷만 잘하면 되잖아. 근데 수업 시간에는, 자, 누르세요. 자, 인터넷 해보세요. 그러면 할 줄 아는 사람 인터넷을 실행하지만 할 줄 모르는 인터넷 실행을 못하니까, 자, 시작 버튼 눌러야 됩니다. 그 동그란 거 있죠? 알록달록한 거, 깃발처럼 생겨 있는 거, 이걸 시작 아이콘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은 와, 이게 시작이구나. 아는 사람은 저걸 왜 설명해? 다 아는 거를 또 이런단 말이야. 그러니까 미치는 거지. 장단이 통일이 돼야 춤을 추는데 장단을 못 맞추는 거야. 다 달라서. 예. 그 다음에 윈도우 7은 보조 프로그램이라고 되어 있지만 윈도우 10은 윈도우용 윈도우 보조 프로그램 이렇게 나오죠. 앞에 윈도우라는 말이 또 끼어 들어가거든. 그것도 약간 다르고. 이제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우리가 이제 확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쉬운 거는 아니에요. 그런데 참 좋은 게 뭐냐면 윈도우 264페이지에 보면 이런 말이 있죠. 이전 버전으로 돌아가는 기능이 있어요. 윈도우 7에다가 윈도우 10을 업그레이드 했단 말이야. 써놓고 보니까 영 시원찮어. 에이, 나 돌아갈래. 윈도우 7로 돌아갈 수가 있어요. 롤백이라고 하지, 롤백. 그런데 나는 윈도우 10을 처음부터 설치했어. 그럼 돌아갈 수가 없죠. 윈도우 10으로 시작했으니까 이건 안 되지 뭐. 근데 또 뭐가 있냐면 초기화 시키는 기능도 있어요. 초기화. 윈도우 10을 설치해 놨는데 문제는 뭐냐면 아래 한글도 깔고 뭐도 깔고 무슨 프로그램도 깔고 하다 보니까 인터넷상에 광고창도 뜨고 난리가 난 거야. 아이, 윈도우를 새로 깔을까? 윈도우 7은 새로 깔아야 돼요. 근데 윈도우 10은 초기화하는 게 있어요. 초기화. 여러분 핸드폰 사용하시다가 핸드폰 엉망이 되면 얘 공장 초기화하는 거 아시세요? 처음에 킬 때
처음에 킬 때 무슨 버튼 무슨 버튼 무슨 버튼 세 가지를 동시에 누르고 이렇게 켜면 초기화 상태가 화면이 떠요. 지금 처음 들어보시나 보다 표정이. 스마트폰 초기화라고 쓰시면 이렇게 검색하는 게 나오는데 이렇게 뭐를 같이 누르는 게 있어요. 이렇게 예, 초기화하는 게 있단 말이야. 그러면 자 여기 볼륨 조절하는 것 중에 다운 버튼인가? 여기 홈 버튼이고 오른쪽에 파워 버튼이죠. 이걸 같이 누르는 거야 이렇게. 예, 음량 위 버튼이구나. 올라가는 볼륨 업 하는 거하고 홈 버튼 전원 버튼을 누르면 이런 창이 떠요. 여기 리부트 시스템 나우 여기에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밑에 뜨면 여기 팩토리 리셋 공장 초기화. 요거는 이제 볼륨 조절하는 거로 위아래로 움직일 수 있잖아요. 볼륨이 그거로 해가지고 여기다 놓고 나서 홈 버튼을 누르면은 그러면 데이터 all 유저 데이터 딜리트 데이터를 다 지울 겁니다. 당신의 데이터를 그래라. 그렇게 되면은 얘가 껐다 켜지면서 공장 초기화가 돼요. 그러면 처음에 핸드폰 샀을 때 근데 윈도우즈 이 안드로이드도 업데이트 많이 하잖아요. 그럼 새로운 업데이트가 된 상태로 그래서 다시 딱 켜지는 거야. 그러면 기본 앱만 깔려 있지. 전화 걸기 뭐 문자 보내기 이런 것만 있는 거지. 그러면 다시 이제 여기다 작업을 하면 되죠. 간혹 저도 해요. 1년에 한 2번씩 해요. 전화번호 다 지워지죠. 아 이거 백업? 아 죽건데 괜히 얘기했다. 자 개인 자료를 백업을 해야 되는데 핸드폰 같은 경우에는 카톡 대화했던 거 단톡방에 있던 글 주고받았던 거 있잖아요. 이거를 보관해 둬야 될 거 아니야. 다 지워지니까 다시 카톡을 깔면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돌아오거든요. 그럼 그동안 대화했던 거 다 지워지지. 그러면 카톡 대화 내용 검색해 보면 나와요. 설명이 어떻게 하라. 저는 뭐 카톡을 거의 안 하니까 저는 상관이 없는데 상관 있는 분들은 검색을 해봐야 돼.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있는 전화번호는 어떻게 하느냐. 카메라에 있는 사진 찍어 놓은 거 이거. 여러분 전화번호는 어떻게 여러분들 기록 보관합니까? 안 해보셨어요? 어떻게? 대리점에다 맡기지 마세요. 대리점에다 맡기면 안 돼요. 대리점 사람들이 그 전화번호 다 빼가서 다 홍보하는 데 써먹는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안 그러는 데가 더 많겠지만서도.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네이버에 가면 네이버 주소록이라는 앱이 있어요. 네이버 주소록. 네이버 주소록을 설치하셔갖고 네이버 주소록에다 넣으세요. 그러면 여기에 잠깐만 볼까요? 네이버 주소록이라고 하는 앱을 깔아놨거든요. 얘를 누르면 이제 네이버 주소록이니까 여러분 네이버에 로그인을 돼 있어야 되겠죠? 네이버 앱이 있을 거 아니야. 네이버 앱을 쓰시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기 보면 내보내기 가져오기가 있거든. 그러니까 지금은 내보내야지. 그럼 네이버에 가면 전자우편 쓰는 날에 그게 주소록이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럼 거기에 주소록이 가는 거야. 그럼 이제 핸드폰을 교체하거나 공장 초기화를 하면 어떻게 된다? 가져오기를 누르면 온단 말이야. 내 핸드폰에, 내 컴퓨터에다 저장해놨던 주소록에 저장된 거를 그대로 가져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제가 얘를 초기화 시키기 전에는 백업을 받을 수 있는 게 뭐냐, USB 케이블을 꽂아가지고 디카 메모리를 찍은 거, 디카 사진 찍은 것들은 뭐 클라우드 넘기든 아니면 컴퓨터로 저장을 하든 간에 받아놔야 되고, 또 어떤 앱을 깔았는지를 알아야 다음에 또 똑같이 깔을 거 아닙니까? 그런 거. 그 다음에 특별한 건 없겠죠? 주소록. 문자는 또 어떻게 해? 문자 보내고 받은 건 또 어떻게 해? 아, 이게 문제죠. 그렇죠.
모든 걸 다시 살릴 건데 뭐라고 초기화를 해요? 네? 다시 다 살릴 건데 왜 초기화를 하냐고요? 핸드폰이 엉망이 됐어요. 뭔가 앱을 잘못 깔고 그래서 답답해진 거야. 제가요 엑셀을 깔았거든요. 엑셀을 깔았는데 엑셀이 불편하니까 삭제했어요. 근데 이제 다음에 껐다 켜고 자주 그러잖아요. 그랬더니 엑셀이 멈췄대. 엑셀을 삭제한 지가 오래됐는데 엑셀이 멈췄대. 그리고 핸드폰이 안 움직이는 거야. 그러니까 이 핸드폰에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그렇죠? 사람이 멀쩡히 걸어 다니다가 한번 다쳤단 말이야. 다치고 나서부터는 계속해서 무릎도 아프고 그래. 그럼 어떻게 돼요? 엄마 뱃속으로 들어갔다 다시 나오는 거지. 사람은 그게 불가능하지만 기계는 가능하다는 얘기야. 윈도우도 마찬가지예요. 윈도우도 마찬가지가 뭐냐면 우리 컴퓨터를 막 사용하다 보면 컴퓨터가 항상 쌩쌩한 상태로 돌아다니는 게 아니거든. 뭔가도 잘못 깔아가지고 엉망이 되기도 하고 하잖아요. 그러면 윈도우를 다시 깔아야 될 때가 있거든요. 윈도우 10 같으면 초기화 시키면 되는 거죠. 그럼 초기화 시키고 나서 아래양을 다시 깔고 엑셀 파워포인트 다시 깔고 포토샵 깔고 하면 되는 거지. 근데 초보자들은 그게 어려우니까 에이 그냥 어떻게 다시 깔아 있는 대로 쓰지. 그냥 느려 터진 상태로 계속 쓰는 거야. 그런 거죠. 그게 가장 큰 문제라는 거죠. 자, 여기다가 좀 메모할게요. USB 메모리에 윈도우 설치 프로그램을 담자 이런 얘기인데 일반적으로 응용 프로그램이죠. 응용 프로그램들. 아까 우리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이라고 그랬죠. 응용 프로그램 대표적인 게 뭐가 있나요? 뭐 한글이라든지 뭐 오피스라든지 아니면 뭐 어도비라든지 이런 포토샵이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프로그램들은 그냥 복사해서 보관하고 그 이후에 설치하면 돼요. 그러니까는 지금 이 컴퓨터 안에도 제가 갖고 있는 여기에 요 안에 프로그램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프로그램이 들어있는데 여기 있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한글 2010을 설치하면 한글 2010이 깔리는 거예요. 어려운 건 아니에요.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게 되게 쉬운데 문제는 운영체제는 그냥 복사해서 사용할 수가 없다 이거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운영체제는 윈도우는. 얘가 문제라는 얘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아까 나와 있던 게 설치용 미디어로 제작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설치용 미디어로 제작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사용을 해야 돼요. 사용해야만 한다 이거죠. 그것도 여러분한테 담아 드렸어요. 이거는 보여드리면은 아까 우리 담아 드린 거 안에 여기 보면 이렇게 다운로드 인스톨러라는 프로그램이 있을 거예요. 다운로드라 인스톨러 프로그램. 이거는 MS가 제작해서 제공하는 거니까 이건 마음대로 쓰셔도 돼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윈도우들은 제품 번호가 없는 거죠. 제품 번호를 내가 알아야 설치한 후에 제품 번호 인증은 받아야 되는 거니까 이 자체는 불법이 아니에요. 이 자체는 불법이 아닌데 이거는 윈도우를 제공해주는 MS사에서 다운로드 받으면 되는 거니까 대신에 제품 번호가 없는데 그 제품 번호를 야매로 돌리면 그게 불법이라는 얘기지 뭐. 그렇잖아요. 그럼 이제 설치용 미디어로 제작하기 위한 이 프로그램이 바로 여기 있는 인스톨러라는 프로그램이니까 얘는 설치하시면 돼요. 더블 클릭을 해서 이렇게 설치하시면 돼요. 전 설치가 됐으니까 이런 창이 뜬 거예요. 자, 리무브 하면 제거가 될 테니까
다시 설치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인스톨러라는 거를 더블 클릭하면 얘가 이제 설치가 됩니다. 얘는 용량이 되게 작잖아요. 3메가도 안 돼요. 3메가도 안 돼요. 설치 다 끝났어요. 그러면 바탕화면 어딘가에 어디 갔더라? 여기 있다. 깔려 들어갔단 말이에요. 이제 얘를 이제 얘를 이용해서 이 설치 미디어들 있잖아. 설치 미디어들 얘들을 거기다 담아야지. 예. 자, 다시 보시면 아까 그 설치용 미디어로 제작하기 위한 프로그램 인스톨러라고 하는 거, 그게 파일 명칭이 이렇게 되어 있었단 말이겠죠? 요거를 가지고 얘를 이제 설치해서 예. 그 다음에 이제 바탕화면에 있는 아까 그 아이콘 명칭이 이렇게 되어 있었죠? 다운로드 도구라고 하는 거, 다운로드란 도구, 요거를 실행을 해서 이제 뭐다? 설치용 미디어로 제작하기 위해 하는 거죠. 이거를 가지고 하는 거죠. 순서가. 그러려면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은 USB 메모리가 하나 있어야 돼요. 비어있는 USB 메모리가 한 개 준비를 해야 되고요. 이때 포맷을 작업할 거란 말이에요. 포맷 작업을 수행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는 뭐 안에 데이터가 들어있으면 지워지기 때문에 비어있는 거를 준비하세요는 얘기죠. 근데 용량은 보통 8기가 이상. 8GB 이상의 USB 메모리를 한 개 준비를 하셔야 될 거예요. 보시면 아까 용량이 4.5기가, 뭐 5.2기가, 4.8기가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 요 용량이 크니까 4기가에는 안 들어가. 8기가에 들어가지. 8기가. 그럼 이거 16기가짜리인데 16기가짜리에다 설치하고 나면 남잖아요. 남는 구간은 또 쓰면 되지. 남는 구간 쓰면 되지. 한번 꽂아 볼게요. 얘를 꽂으면 자, 여기 이렇게 뭐가 깔려 있지, 담은 거죠. 그렇죠? 네, 이제 이거를 지금 E 드라이브라고 돼 있어요. E 드라이브 한번 볼게요. 얘를 더블 클릭을 하면 너 웜 파일 어디 있니? 물어보죠. ISO 파일이 어디 있냐고. ISO가 뭐냐면 압축해 놓은 걸 ISO라 그래요. 예. 그러면 제가 아까 컴퓨터에다 보관했던 것이 여기 있으니까 얘를 가장 최신 거니까 얘를 제가 한번 담아 볼게요. 얘를 열기 누르면 잠깐만 6월달 거 7월 건데 이게 용량이 왜 큰지 모르겠네. 하여튼 최신 거로 제가 담아서 다음 누를 거고요. 이거를 DVD로 제작하진 않겠죠? 여기 공 DVD 집어넣어 가지고 이게 CD 레코더거든요. 우리 강의실 컴퓨터가 CD 굽는 기계가 들어있으니까 DVD를 집어넣고 나서 DVD로 제작하면 DVD로 제작이 돼요. 근데 제가 쓰는 노트북은 DVD가 없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못 쓸 거 아니야. 그러니까 USB 장치에 담아야지. 자, 요거 이 드라이브 아까 비어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여기다가 복사 시작. 그러면 얘가 포맷을 먼저 한번 해요. NTFS 방식으로 포맷을 해버립니다. 이제 포맷하는 중 하고 나서 포맷이 끝나고 나면 이제 복사가 들어갈 거예요. 복사를 이제 포맷하는 중이 끝나고 나면은 그게 여기인데 지금 여기 이제 복사하고 있죠. 그렇죠? 여기다 이제 복사하는 중이야. 지금 복사하는 중이라고. 얘가 윈도우 설치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이 USB에 담는 거예요.
이게 담는 거예요. 그 포맷이 되고 나면 백신이 한번 나타나요. 그러니까 새로운 게 포맷이 됐다? 이거 뭐냐? 하고 검사를 해요. 그건 뭐 신경 안 쓰셔도 되고, 요 시간이 꽤 걸립니다. 꽤 걸려요. 그렇게 해서 제가 여러 개 만들어 놓은 거죠. 윈도우 7도 담아놓고 윈도우 10도 담아놓고 이렇게 여러 개를 담아놓은 거란 말이에요. 근데 윈도우 7은 지금 이제 안 쓰게 되면은 얘도 윈도우 10으로 바꿔놔야지. 예, 그래서 이렇게 갖고 다니면서 누가 윈도우가 고장이 났네 그러면 제가 이거를 깔아드리고 이렇게. 그러니까 서비스 기사들 있잖아요. 그 컴닥터 이런 사람들은 다 이걸 갖고 있는 거예요. 삼성 거, LG 거 이런 거. 그래서 삼성 컴퓨터가 뭐 이상했다고 이제 뭐 가져올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요거를 딱 만들어 갖고 있다가 딱 거기다 작업을 해버립니다. 그럼 금방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돈 받는 거죠. 지금 여기 윈도우 작업을 하고 있는데 여기 지금 폴더가 분명히 공간이 이만큼 남아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러면 여기다가 새 폴더 만드셔서 뭐 자료실 이렇게 만들어. 하나 폴더를 만들자고. 폴더를 만들면 이 폴더에다가 이제 다른 데다가 사용하시면 안 돼. 이 폴더나 이 파일은 절대로 건들면 안 돼요. 한 가지라도 손상을 입으면 윈도우가 작동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폴더를 하나 만들어서 그 폴더를 사용하는 거야. 그 폴더를. 그래서 제가 지금 기존에 사용하던 그 설치 프로그램들을 잠깐 보여드릴게요. 얘는 어떻게 작동되고 있느냐면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이고 왜 안 들어간대니. 잠깐만요. 지금 여기 윈도우 10이 깔려 있는 것, 저기 설치 미디어를 만든 거거든요. 그러면 공간이 남아 있으니까 제가 여기다 데이터 프로그램 이렇게 해갖고 폴더를 만들어서요. 여기 지금 프로그램 안에다가 뭐 이런 걸 담아 놓은 거야. 보통 우리가 윈도우를 새로 깔면 거기다 포토샵 깔고 아리안글 깔고 엑셀 파워포인트 깔잖아요. 그런 걸 여기다 담아 놓은 거라고. 그러니까 공간이 이만큼 지금 이제 조금 더 남은 셈이지. 이게 남는 공간을 안 쓰면 아깝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남는 공간에다가 이렇게 자료실이라고 만들어서 여기다가 이제 여러분들이 개인 자료를 보관하시면 된다고. 절대로 여기 있는 파일이나 폴더를 삭제하시면 안 돼요. 왜 이렇게 더뎌? 아이고 더뎌. 이거 작업 중에는 안 만지는 게 제일 좋은데. 예. 자 여기 이 폴더나 이 파일들은 절대로 건들면 안 돼요. 그러면 얘가 작동을 안 합니다. 자 웃고 떠드는 사이에 완성됐다고 돼 있잖아요. 그렇죠? 완성됐으니까 이제 여기다가 이동 C 디스크라고 쓰면 안 되고 이를 클릭해서 윈도우 10 이렇게 이제 이름을 고쳐놓으면 윈도우 설치 미디어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여기다가 자료실이라고 써놨으니까 여기다가 이제 필요한 것들 복사해서 쓰면 되죠. 그럼 이제 얘가 만들어졌으니까 이제 이걸 가지고 윈도우 10을 설치할 때 쓰는 거죠. 이런 작업을 미리 해놔야 되는 거야. 하나쯤은 갖고 계셔야지. 그래서 여러분 USB 메모리 하나씩은 갖고 있어야지. 예. 그래야 수월한 거죠. 자, 264쪽에 보면 그런 말이 나왔어요. 윈도우 10이 마음에 안 들 때 이전 번호로 돌아가라 그랬는데 그거는 윈도우 7이 깔려 있는 상태에서 돌아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윈도우 10이 무료로 업그레이드 해주는 기간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 기간에는 되돌아갈 수는 있었어요. 근데 지금 못 돌아갑니다. 지금 못 돌아가고 내가 돈을 업그레이드용으로 샀어. 그러면 되돌아갈 수는 있어요. 근데 지금 업그레이드용을 사는 것보다는 어떤 거를 많이 산다?
처음 사용자용을 쓰죠. 처음 사용자용. 그러니까 이제 지금처럼 이렇게 설치용 미디어가 완성이 됐으니까 이걸 가지고 윈도우를 새로 설치하면 처음 사용자용이잖아요, 이게요. 그럼 이 상태에서는 되돌아갈 수가 없죠. 돌아갈 수 없는 거죠. 예. 요거는 이제 완성을 해놨으니까 다음에 필요할 때 작업을 제가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롤백이라고 돼 있어요. 롤백이라는 게 이전 상태로 돌아가는 게 롤백입니다. 예. 지금은 롤백의 의미가 없는 거고요. 지금의 롤백의 의미가 없는 거고. 또 윈도우 10하고 윈도우 7하고 차이가 많이 나요. 어떤 차이가 많이 나냐면 기능이 많이 좋아졌는데 비해서 사용법은 전혀 모르고 그냥 단지 윈도우라는 게 자동차로 표현하면 그냥 차예요. 여러분 차를 사는 이유가 뭡니까? 먼 거리를 다니려고 차를 사는 거잖아요. 짐을 많이 싣고 다닐 때 손으로 들고 다니니까 힘드니까 차를 사서 싣고 다니려고 차를 사는 거잖아요. 그럼 차 안에다가 액세서리를 달 수도 있는 거고 하는 건데 지금 말씀드리는 이 수업은 자동차를 배우자 하는 얘기지. 그래서 핸들의 역할이 뭐고 브레이크 역할이 뭐고 뭐 본네트를 열어서 엔진이 어떻게 생겼고 엔진의 구조가 어떻게 생겼고 그거를 공부하는 게 우리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운전면허 따가지고 운전만 잘하면 되는 거를 배우는 게 아니라 운전도 잘해야 되지만 차 뭐 타이어가 교체를 한다 그러면 타이어 교체하는 것도 알아야 되고 엔진 오일 교체하는 것도 알아야 되고 뭐 짐 실는 법도 알아야 되고 이런 것처럼 별걸 다 배운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 264쪽에 그런 말이 돼 있잖아요. 윈도우를 깔았는데 기존에 윈도우를 사용했던 윈도우를 삭제하는 경우도 있단 말이야. 윈도우 7 부분을 삭제해버리면 돌아갈 수가 없고요. 윈도우 10을 설치한 지 30일이 지나지 않으면 돌아갈 수 있는데 30일이 지나면 못 돌아가요. 그리고 업그레이드용으로 설치됐을 때 돌아가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초기화하는 것도 있다 그랬죠. 초기화. 아까 공장 초기화 하듯이. 그러면 이제 윈도우가 깨끗하게 정리가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 작은 애가 그 게임을 하다가 뭘 잘못 설치했는지 버벅버벅거린 거예요. 이제 뭐가 안 된다는 얘기죠. 소리도 안 된대. 한번 떨궜대요, 노트북을. 떨구고 나면 문제가 커지죠. 그래서 뭐가 어긋났대, 케이스가. 그래서 다시 그냥 푹 눌렀더니 다시 이렇게 닫혀지더래. 그러니까 이제 사람으로 말하면 넘어졌는데 팔다리가 어디가 부러졌다는 얘기지. 뭐가 뼈가 불룩 튀어나왔고 그런 상태인데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안 아프게 살고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야, 상태가 어떤데? 그랬더니 예전에 한번 떨궈서 컴퓨터가 어긋난 것도 있고 뭐 소리가 게임 같은 거 하다 보면 지식지식 소리가 나고 이런 문제가 생겨 그러더라고요. 자, 그럼 서비스 센터 한번 문의해보자. 그 윈도우도 한번 다시 깔아야 될 것 같아. 왜? 했더니 뭐가 윈도우가 불안해 그러더라고. 그럼 초기화 시켜라. 그럼 게임은 다시 깔았만 깔 줄 알잖아 했더니 알았어. 근데 초기화를 하더라고요. 초기화에서 지직거려. 이거 스피커에 문제가 생긴 거 아니냐? 기계가 떨궜대니까. 서비스 센터에 가서 전화를 했어요. 될 거니까 서비스 센터로 전화 걸어서 소리가 지직지직 거립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했더니 드라이버를 새로 보내드릴게요. 메일로 보내드릴 테니 한번 다시 깔아보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드라이버를 깔았어요. 그 게임 했더니 소리가 맑게 나와. 지직거리는 게 없어. 근데 그 게임 말고 다른 게임들은 또 지직거리더라고요. 이상하다. 그래서 하는 말이 그럼 드라이버를 제거했다가 다시 한번 설치해 보세요. 업데이트 하지 말고 드라이버를 삭제하세요 그러더라고요. 이거죠. 장치관리자에 들어가서 여기 장치관리자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기 보면 사운드가 있지 않습니까? 얘를 삭제하라는 제거. 이제 소프트웨어 자체도 제거하라는 얘기지. 그럼 이 컴퓨터 소리가 하나도 안 난다는 얘기죠.
그때 다시 보내드렸던 그 드라이버를, 사운드 드라이버를 다시 깔아보세요. 어떤가 확인해 보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대로 했더니 어떤 게임이든 노래를 틀어도 지직거리는 게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기계 결함이 아닌 거고 드라이버 상에서 운영체제하고 뭐가 어우러지지 않게끔 소리가 났던 것 같아요. 그럴 줄 몰랐지? 모르잖아요. 제가 만든 게 아니잖아. 될 거를 델이 만들었지. 그러니까 만든 사람한테 물어봐야 제일 잘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서비스 센터에 문의를 했더니 다른 서비스하고 다르더라고요. 델은 온라인으로만 모든 걸 처리해요. 매장이 없다 보니까. 그러니까 서비스가 기가 막히게 좋아요. 온라인 서비스가. HP도 그래요. HP도 그렇고 델도 그렇고 그런 게 좀 좋더라고요. 삼성이나 LG는 제가 잘 안 쓰니까 잘 모르겠고 LG 노트북이 하나 그 하드를 DVD로 교체하면서 나사를 하나 빼먹었어요. 조그만 나사. 그래서 LG 서비스 센터를 갔더니 무슨 일 때문에 오셨냐 그래서 나사 좀 하나 껴주세요 그랬더니 깜짝 놀래. 뭔 나사를 꽂아요 했더니 교체하다가 나사를 하나 분실했다. 근데 그러다 보면 떨거덕거릴 것 같아서 나사만 교체 좀 된다 했더니 정령 나사만 달아드리면 됩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거 전혀 이상 없고 나사만 달아주세요 했더니 나사를 달아주더라고. 자기는 그런 서비스 처음 해봤대요. 나사만 꽂아준 거 처음이래. 뭐 그런 경우도 있었고요. 그럼 나사가 집에 조그만 게 있을 줄 알았는데 없으니까 서비스 센터에 가야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 가서 해결을 봐야지. 그 다음에 뭐 프로그램에 뭐가 문제 있어. 한글 프로그램에 뭐가 문제가 있어. 그러면 한컴에다 문의를 하면 되고. MS 엑셀을 사용하다가 문제가 있어. 그럼 인터넷상에 검색해 봤는데도 모르겠어. 그러면 마이크로소프트사로 문의를 하면 돼. 전화를 걸어서.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런 소프트웨어들은 무료가 아니라 유료들은요. 제품 번호 인증이 돼야 돼요. 제품 번호 인증이 안 되면 서비스를 안 해줍니다. 전화 상담을 하면 고객님 갖고 계신 제품 번호 열쇠 자리를 입력해 주세요. 이렇게. 그 제품 번호 없으면 상담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게 좀 어렵지. 그 나머지는 기계 어차피 내가 돈 주고 산 거니까 서비스를 하는 거고요. 1년 안에는 무상으로 다 해결해 주잖아. 삼성 거. 좀 모르는 사람들은 삼성 노트북을 샀는데 6개월 만에 뭐가 잘 안 되나 봐. 그랬더니 동네에다 맡긴 거야. 그걸 왜 동네에다 맡겨? 삼성에다 맡겨야지. 삼성 거를. 동네에다 맡기니까 돈을 온팡 씌우자? 뭐 30만 원 들었대. 뭐 하는데 30만 원? 모른대. 30만 원 좀 뭘 교체했다는데 뭐 교체했습니까? 모른대. 본인이 모르면 누가 알아 했더니 자기도 모르겠대. 그러니까 이제 삼성 거를 동네에다 맡기는 사람을 딱 보면 동네 컴퓨터가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 사람은 진짜 모르구나. 삼성은 삼성에다 맡게 되는데 왜 나한테 가져왔을까? 그거를 전문 용어로 뭐라 그래? 호갱이 왔구나. 온팡 씌워도 모르겠구나. 그게 정상적인 거라면 어디가 잘못해서 어떻게 수리해서 수리비가 이렇게 하면 나왔습니다. 얘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얘기를 안 해주면 그러나 보다 하고 넘어간 거겠지 본인도? 수리하기 전에 미리 얼마 정도 나오는데 수리하시겠습니까 하고 물어보고서 30만 원이라니까 그냥 해주세요 그랬나 봐요. 그게 뭐가 30만 원인지는 안 물어봤나 보지? 그렇죠. 견적이 나오면 해드릴까요? 그러면 뭐 안 해도 돼요. 그러면 안 하는 거고 해달라고 하면 해주는 건데 뭐가 안 되니까 해달라고 했겠죠? 당사자도? 여러 가지 이유를 듣겠죠. 그러니까 이제 모르니까 답답해서 오신 거죠. 이 강좌를 들으시면서 이제 하나의 인생 수업료를 내신 거예요. 그것도 컴퓨터를 공부하시면서. 저는요 그 CD롬에다가 CD에다가 그 포스트잇을 붙여놨었어요. 근데 모르고 얘를 CD에다 넣어버린 거야. CD에 넣는 순간 내가 돌거든. 안에서 도니까 포스트잇 붙어진 게 안에서 막 돌면서 떨어졌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어딘가에 붙었는지 빼내야 되는데 못 띄잖아. 핀셋 같은 거 긴 거를 빼낼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CD롬 드라이버를 분해해야 되거든요. 근데 분해는 했어요. 제가 뜯어가지고. 근데 조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서비스 센터에 찾아갔죠. 다 뜯어진 상태로 들고 CD롬 드라이버만 빼가지고 안에 있는 이제 종이는 떼어냈는데 조립을 해야 다시 본체에다 낄 거 아닙니까? 조립이 안 되니까 LG 서비스 센터에 가져갔더니 궁금한 게 많으신가 봐요.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랬죠. 오죽하면 뭘 뜯어서 가져왔냐고. 그랬더니 이거는 역수네요 그러더라고. 역수가 뭐냐면 수출한 거를 역으로 수입한 거. 이거 국내 서비스 안 해줘요. 서비스를 안 해주거든. 역수는요. 미국으로 수출한 거니까 미국에서 서비스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한번 볼게요. 뭐 조립하는 거니까 고장난 거 같아 부품도 교체하는 게 아니라 조립만 하는 거니까 해드릴게요 그러더라고요. 또 CD롬이 고장날 일이 없잖아요. 안에는 부속이 뭐 부서지거나 이러지는 않잖아요. 아까처럼 제가 모니터를 잘못 잡아서 액정이 깨졌다 그러면 소비자 과실이고 어쩌면 그렇게 약하게 만들었냐고 제가 막 서비스 센터에 가서 뭐라고 했는데 그 정도로 약하지는 않아요. 또 그러는데 뭐라 그래. 깨트리는 사람이 잘못이지 뭐. 두 번 다시 그 제품 안 사겠다고 제가 다짐을 했지만은 제가 쓰는 제품도 그 회사 거거든 지금은. 하여튼 소비자 과실로 넘어간 거는 과실인데 그게 이제 단순히 라살 몇 개를 조립하면 되는 거다 그러면 돈을 안 받는 거고 그런 거죠 뭐. 그 다음에 이제 그 윈도우 10이 강화된 게 뭐냐면 보안 설정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그 윈도우 상에서 움직이는 여러 가지 그 앱 설정이라든지 관리 기능들이 강화됐어요. 그리고 그 엣지라는 웹브라우저가 하나 더 생겼잖아요. 엣지라는 거. 엣지를 사용해서 영화 다운로드 받는 사이트에 들어가니까 거부하더라고요. 이 엣지 브라우저 갖고는 안 됩니다 하고 인터넷 익스플로러로 넘겨버리더라고. 그런 경우가 또 있더라고요. 처음 겪어본 일인데 좀 불편한 것도 있고 어쩔 때는 또 강력해져서 좋아진 건 있는데 좀 어색하고. 왜냐면 이제 윈도우 7이 완전히 없어지고 윈도우 10으로만 모든 수업을 하게 되면은 윈도우 10에 관한 기능을 많이 공부할 거 아닙니까? 그때는 또 많이 실력이 늘어나겠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들이 차를 사는 목적은 차를 정비하려고 사는 게 아니라 차를 타고 다니면서 응용하는 거를 생활하시려고 사시는 거잖아요. 윈도우를 사시는 게 윈도우 안에 있는 기능을 학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윈도우를 기반으로 인터넷도 해야 되고 이거를 기반으로 엑셀도 해야 되고 한글도 해야 되니까 그런 용도로 여러분이 컴퓨터를 사시는 거 아닙니까? 그 배우러 오시는 분은 대부분이 윈도우 배우러 오는 게 아니라 한글 배우고 엑셀 배우러 오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한글이나 엑셀이나 어떤 뭐 이런 작업을 할 때 뭘 복사한다든지 하려면 윈도우 기반으로 작업하는 거잖아요. 그 기반이 흔들리니까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나는 파워포인트만 잘 배우면 될 줄 알았는데 파워포인트 안에도 USB 메모리를 가지고 뭘 복사를 해야 된다고 그러고 스마트폰 연결해서 뭐를 가져와야 된다고 하니까는 그게 힘들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제 그거는 차근차근 배우시면 되는 거니까 하나하나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또 수업을 하겠지만은요, 윈도우가 우리가 사용하던 7하고는 달라서 약간은 차이가 납니다. 다음 시간에 오실 때 USB 메모리 가져오셔서 오늘 윈도우 그 ISO 파일 못 가져가신 분들은 복사해서 집에 갖다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주간에는 이제 제가 따로 공지를 하겠지만은 비어있는 USB 메모리 가져와서 윈도우 미디어 설치, 아까 제가 보여드린 대로 미디어 설치도 해 놓으셔야 되고, 그리고 그걸 기반으로 윈도우도 설치해야 되고, 노트북이나 데스크탑 가져오셔가지고 그것도 진행해야 될 겁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